좀 빨라지고 있는 거지.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시 문제부터 항상. 자, 문제 표현상 특징 문제는 풀 수 있으면 먼저 풀는데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우선으로. 예를 들면 1번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역설도 역설이지만 역설은 조금 찾아야 돼요. 근데 2번에 수미상관 얼마나 편하냐고. 수미상관 가에는 이러면 가가지고 아까 맨 뒤만 보면 되는데 당연히 아니죠. 그럼 이런 거 날리시고 이런 순서인 거 알고 있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영탄법 배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탄법은 찾기 쉽게 느낌표를 먼저 찾는다. 그리고 감탄사 찾는다. 그리고 뭐하는 구나인 개념을 찾는다. 이니까 연습 한번. 자, 가를 보고 찾습니다. 자, 가를 눈으로 긁어도 느낌표는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오 하는 게 3년에 있네. 영탄법 있고요. 이렇게 바로 끝나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느낌표 감탄사도 없지만 맨 끝부분을 아무리 봐도 뭐하는 구나라는 개념은 아니죠. 그렇다면 나에는 영탄법이 없어요. 그러니 3번, 4번은 안 되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시를 보여주고 할 말이 있어서 우선 잠깐 보류할게요. 답 찾기 전에.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은 보기 꼼꼼히 읽어야지.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내가 좀 더 시를 완벽하게 아는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꼼꼼히 읽으세요. 자, 꼼꼼히 읽었다는 전제하에 제가 중요 부위만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가작품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자, 위에서부터 5번째 줄. 가는 견우직녀의 설화를 차용하여서요. 가혹한 운명을 이겨내는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고 에다가 쭉 밑줄 그으시고 자, 표현 같은 거 익혀둡시다. 기본적으로 차용하여 혹은 모티브를 활용하여 모티브로 하여 뭐 이런 표현 쓰죠. 둘 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야. 어려운 표현이 아니고 예를 들어 견우직녀의 설화를 차용했어요. 그러면 견우직녀의 설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모티브에 써요. 견우직녀의 설화 내용이 있어요. 인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다. 어려운 표현 아니지만 매번 선지에서 표현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흥부전 들어갈게요. 자, 흥부전 밑줄 그으세요. 흥부전에 박타는 장면을 차용하여 이러면 시 속에 박타는 장면이 나오겠구나. 그것도 하나의 우리한테는 팁이자 도움이지요. 그거 속에서 자, 밑줄 가난을 대하는 흥부 부부의 모습이지요. 가난을 대하는 가난한 내용 나오고 있겠구나. 대하는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면 아랫줄에 나와 있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 네, 가난도 고난은 고난이잖아. 그 속에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 뭔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나오겠지. 이런 팁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문제풀이가 쉽고 해석이 쉽고. 자, 선지는 보고 가야 되잖아. 선지를 쭉 읽을수록 이 시는 이런 내용이야가 들어오기 때문에 선지는 읽어요. 읽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거에 위배되는 표현 하나 있었잖아. 그치? 3번 선지 볼까요? 3번. 가에서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우리 민족이 처한 가혹한 운명 아까 있었잖아 보기에. 가혹한 운명을 다시 가서 보시면 이겨내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치? 뭐 극복 이런 단어가 나와야지. 그런데 뭐 체념은 뭐 당연히 윗글 보기에 위배되지요. 그러니 나중에 다시 한번 시를 보고 확인한다 손 치더라도 답은 3번일 겁니다. 그치? 자, 3번 라지 A, B만 봐도 되긴 하지만 제가 오늘은 이 두 작품이 너무 필수 작품이어서 작품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앞으로 넘어가셔서 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가작품을 아는 학생, 나작품을 아는 학생이 생각보다 안 많대. 우리 이반 물어볼까? 저 견우의 노래 알아요. 3이 메인이라고 봐야 되겠네. 생각보다. 그리고 흥부부부상 알아요. 딱딱 요 정도더라고. 한 거의 5분의 1 수준. 그래서 어쨌든 알든 모르든 항상 알죠. 얘네 둘은 너무 필수야. 너무 필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또 달라요. 어차피 몰라도 문제를 못 풀진 않아. 근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정확도가 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필수를 낼 때는 좀 선생님들 출제자 입장도 좀 깊이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알고 갑니다. 자, 오늘 이 순간 매번 내 스타일 알지? 필기하시면서 수업 들으면서 오늘 견우의 노래와 흥부부부상은 난 끝났어. 알지? 그래서 지금 기억한 걸 1년 1개월 기억합니다. 어쨌든 수능밖에 없는 거니까. 1년 1개월만 기억한다. 1년 1개월 뒤에 너희 뭔지 알지? 수능이야. 야, 벌써 10월이더라, 야. 내가 오늘 그 충격 주려고 마음 잡고 왔어. 깜짝 놀랄 일이죠. 오늘 10월 2일인가 3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이라는 건 10월 지나면 11월이 수능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한 달과 1년이 남은 거죠. 1년 52주? 얘들아? 1년이 52주면 한 달까지 해봤자 한 56주?
그래 얘다 그냥 더 줄게. 60주, 60주. 60주 한 들. 뭐 60주가 많아요? 나 60번 보면 끝인데. 지금부터. 생각보다 날짜 안 많아. 내가 이 얘기 처음에도 했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충격 한번 받고 더 열심히 하자. 됐지? 자, 1시간 소중히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견우의 노래. 자, 이 작품은 필수라서도 중요하지만 저 26페이지 들어가요. 그 26페이지 옆에다 필기하면 될 거야.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뭐 때문에도 중요하냐면 좀 이쪽으로 가야겠다. 자, 이별이 있어야만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이룰 수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거든. 자, 이런 컨셉의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운 표현이죠. 뭐가 어려웠냐면 이별, 즉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겪으면 사람들은 원래 힘들어져야 정상이야. 그런데 시련을 통해서 좀 더 좋아져요. 좀 더 성숙합니다. 요런 컨셉이요. 요런 컨셉의 시들을 고교 과정에서는 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별을 해서 좀 더 성숙해진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컨셉의 시들이 낯선 시로도 자주 종종 주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나올 때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성숙이라는 단어 특히나 긍정적인 표현할 때 성숙이라는 단어 많이 써.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요 틀이 이런 틀인 시들 좀 많이 기억해야겠구나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대표시가 얘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 사랑을 긍정적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별이 있어야 돼요. 밑에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자, 표현 유사하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식구의 반복이 될 때는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별이 있어야 하네 라고 했잖아. 그러니 물살과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는 이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와 유사한 것으로 보겠어요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한 번 더.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해서는요. 푸른 은한물이 있어야 하네니까 은한물이 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네. 아까 1년하고 똑같아.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움을 위해서는 은한물이 있어야 된다면 그리움 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움이란 단어가 항상 긍정, 항상 부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별이 필요해요. 그리움을 이루기 위해서 은한물이 필요해요. 라고 했다면 구도가 같은 형식이라고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쪽이 만약에 다 부정으로 보겠어요. 라면 이쪽이 긍정이면 얘도 당연히 긍정이어야 된다.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고요. 그치? 하나만 더 마지막.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예요. 자, 오롯한이라는 단어 뜻풀이 알고 갈까요? 온전한. 그러니까 좀 완전한. 이러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있어야 하네라고 했으니까 홀몸 저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만 하고 여러분은 매번 끝나도 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좀 더 추론하자면 이별은 뭔가 슬픈 거죠? 일반적으로 물살, 바람 이런 거 시련, 고난 이렇게 체킹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은한물 알잖아. 너희 견우, 직녀, 설화 정도는 알지?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물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은하수라고 하는 강물은 어느 누구도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물이야. 그래서 못 만나서 각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7월 7석 7월 7일에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나눠서 이렇게 하늘에서 한 번 만나는 거거든. 이게 견우와 직녀의 설화 내용이야 얘들아. 그래서 은한물, 은하수물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고전에서 자주 나오지. 고전에서 나오면 우리 무조건 장애물, 장애라는 표현으로 상징 의미를 갖잖아. 알아두시고 홀몸, 혼자 몸이 어때서 선생님? 요즘 뭐 혼밥도 하고 혼술도 하고 뭐 바이러스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문맥상 우리가 세모를 잡았다면 뭔가 부정적인 개념, 홀몸일 때의 부정적인 개념을 잡아야지. 이렇게 해서 고독 같은 것들을 잡는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시련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사랑, 좋은 것을 이룹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 시 전체에서 쓰인 표현법이 있잖아.
부정이 세모가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문장 자체에 긍정, 부정, 정반대되는 개념이 같이 있다. 이러면 표현법 뭐라고 얘들아? 이게 역설이고, 그렇죠. 이게 역설법이고, 이 작품은 역설법, 이 빨간색 이 개념과 역설법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알아둘 것. 이거와 이런 표현이 계속 유사하게 반복됐다는 거 할 때 우리는 보통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쓰였습니다 라는 표현 쓰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들어가잖아. 뭐 매번 반복하는 거지만. 그거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서 안 듣고 그치? 유명한 작품이야. 저 계속 필기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밑에다 쓰세요. 저 공간 없어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직녀요.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돋아나는 풀싹을 나는 새이고. 나. 지금 여기서의 나라고 하는 화자가 나왔는데 이 화자 누굴 것 같아? 어디 갔어? 얘야? 견우, 그렇죠. 견우의 노래고요. 견우가 노래하고 있는데 직녀여 라고 불렀다면 얘가 견우일 테고 직녀에게 직녀여 라고 불렀으니까 직녀는 말을 듣는 청자일 테고. 자, 질문 들어갈까? 이렇게 누구여 라고 불렀다면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방식이 쓰였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였다. 그렇죠. 이제 말건이라고 할게요. 왜냐? 직녀여, 누구야, 이러면 그냥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였습니다. 대본에 나오지 이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허이연 구름 속에서 그대는 배틀의 북을 놀리게. 왜 자기는 풀싹을 세고 그 다음에 직녀 보고는 배틀의 북이라고 얘기했는지 이따 나와요.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7월 7석이 돌아오기까지는요. 아직 안 왔거든요. 아직 안 왔지만 7월 7석이 7월 7일 음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7월 7석에 얘네들이 한번 만나는 거니까 이때는 만남의 날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아직은 안 왔잖아. 하지만 그 전까지는 라스트입니다.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있을 거고 나는 검은 암소야.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직녀 그대는 비단을 짜세요. 비단을 짜자. 뭐뭐 하세, 뭐뭐 하자. 청유형은 질문 들어가요. 청유형은 긍정, 부정. 수능반으로만 꾸려질 수는 뭐뭐 하자. 화자가 원하니까 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 이렇게 해야만 그때까지는 우리 이거 하고 있자. 이게 무엇이건 긍정의 의미로 보겠다는 거죠. 하자라고 했잖아. 만남까지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때도 견우와 직녀서라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견우는요. 끌견자, 소자. 소를 끄는 직업이 원래 목동이에요. 목동. 그래서 소 얘기가 나온 거고 직녀는 짤직자, 짜는 여자. 그러니까 옛날 여자들은 사실은 다 뭐 이렇게 배틀에 북 짜고 뭐 직물 짜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일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직업, 어떤 본분이에요. 본분.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자. 우리 만남을 이루기 전까지는 본분에 충실하자. 화자가 원하는 거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좋은 만남이 있을 거야. 어쨌든 긍정이야 부정이야 찾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작품은 유명한 작품입니다. 저 빨간색 놓치지 마시고 저게 컨셉 맞추시면 돼요. 자, 흥부부부상까지 하고 제가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상관이 없이 여기 잠깐 지워도 되지? 할 수 있다. 신규생이 아닌 이상. 지울게. 수강했던 기록. 이게 중간고사 아시겠지만 화면 때문에. 자, 흥부부부상 유명해서 들어갑니다. 흥부부부가 박덩이를 사유하고 아까 나왔잖아. 박을 타는 그 모습을 차용을 했다.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어봐라. 웃음살을 헤아려봐라. 웃음살을 생각해봐라. 뭐 이런 뜻이에요. 만약 너희가 웃음살의 의미를 몰랐다면 더 읽어야죠. 읽습니다.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자, 금 혹은 황금 벼이삭.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황금 이게 문제리. 이게 문제겠어요? 뭐뭐 하리 뭐뭐 하는가 라는 표현. 이게 문제겠습니까?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고요. 질문. 이런 게 문제겠어요? 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표현법? 서리법이죠. 이거 서리법 쓰인 거예요. 서리법.
웃음의 물살이 아까 웃음살이 뭔가 했네. 이 웃음살이 웃음의 물살, 물결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웃음이야, 웃음. 웃음의 물결, 그것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끝났죠. 반짝거리고 정갈, 깨끗해요라고 얘기를 했다면 화자는 이걸 긍정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게 확실히 문제죠. 이게 문제지.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이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얘와 반대의 개념이 돼. 됐지? 이쯤 하면 알고 있는 학생들 잘 알고 있죠? 이 작품은 이 두 개를 대조하고 싶은 작품이죠. 이게 핵심. 그래서 이쪽은 정신적 가치, 이쪽은 물질적 가치.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물질적 가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정신적인 가치가 진짜 중요한 거지요. 여기서의 확실히 문제다에서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다. 프로블럼의 문제의 뜻이 아니야. 중요한 것이죠. 라는 뜻인 거는 알고 있죠? 이쯤에서 보기를 한번 기억을 되살려봐. 보기에서 그랬잖아. 가난을 극복하는, 고난을 극복하는 바람직한 자세. 가난하지만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바람직한 자세, 이렇게. 웃음, 뭔가 행복, 정신적인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내용은 끝났어.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떡방아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있는 듯이 드러내는 거야. 떡방아 소리가 없다는 건 떡방을 찢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왜? 쌀이 없으니까. 떡도 못 만들고 쌀도 없어요. 가난하죠. 근데 그게 마치 있는 듯이 낙천적이죠. 사실 사람이 굶으면 이러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있는 듯이. 하나 더. 손발 다른 처지끼리요. 손과 발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손과 발을 쓰니까. 그러니까 노동하고 힘들게 일하고 가난하니까. 그런 처지끼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웃어주던 거울면들이요. 여기서의 면 한자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주 나온 단어죠. 얼굴면자야. 그러니까 서로 거울과 같은 그런 얼굴, 똑같은 얼굴, 서로 웃어주는 그런 얼굴이요. 그렇게 웃다가 서로 불쌍해서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웃다가 서로 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당연하지. 아니 내 남편이, 아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떡방아 소리 떡도 없는데 있는 듯은 하지만 그 자체가 좀 불쌍할 수는 있죠. 그래서 서로 구슬을 나눠요. 갑자기 구슬을 어디서 구슬치기를 하려나? 갑자기 생각나는 게임이 있죠. 오징어 게임. 웃는다는 건 봤다는 얘들아. 혹시 너무 잔인해서 원래 이게 18세 이상이라고 굳이 저는 지금은 권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게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권하지 않습니다. 1년 1개월 뒤에 보세요. 좀만 참았다가 정말 한 번쯤 오징어 게임 뭔지 모르는 학생 괜찮아. 1년 1개월 뒤에. 어쨌든 구슬치기 하려고 구슬을 줬나? 갑자기? 일리가 없잖아. 뒤에 나옵니다만 미리 얘기할게요. 면, 얼굴면자. 면에 있는 구슬이라는 표현으로 보건대 눈물의 의미지요. 자, 이제 여러분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잘 봐. 구슬은 눈물의 의미예요. 실제로 모의고사 출제 문제예요. 잘 듣고 대답하세요. 눈물은 눈물인데 무슨 눈물, 얘들아? 이게 모의고사 문제였어. 예를 들면 사랑의 눈물? 아니면 배려의 눈물이요? 아니면 연민의 눈물이요? 고르세요. 근데 이선이 포기한다는 얘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능력을 보겠다는 건 항상 내가 하는 말대로 하세요. 내 사고 안 돼?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이게 흥부 부부가 서로 웃어주다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내 생각 안 돼? 항상 내가 뭐라 그랬어? 지문 보고 대답하세요. 난 모든 국어 문제는 지문을 보고 앞뒤를 보고 대답하세요. 실제로 이거하고 이거를 문제를 냈었다니까. 다 되죠. 원래 국어의 애매함이 그런 거잖아. 갖다 대면 다 되는 말이야. 하지만 그 중에서 고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앞뒤를 보고 골라야죠. 찍어봐. 뭐가 좋아? 연민의 눈물. 그렇죠. 이걸 못 골라서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데 이것 때문에
불쌍해서 흘린 눈물이잖아. 그럼 연민의 눈물이요 라고 하셨어야지요. 내 생각 넣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니까, 국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항상 지문을 보세요. 잊지 마. 지문 보는 연습만 잘 돼도 얘들아 틀린 문제도 안 틀려. 그러니까 그거 연습하시고. 자, 어찌됐건 그래서 연민의 눈물을 흘리네요. 뭐 이런 뜻이야. 연민까지 써줄게.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뒷장. 그러다가 금시 절로 면에 얼굴면 얼굴에 온 구슬까지도 서로 부끄러워지는 거야. 아이고 내가 또 울면 또 저 사람도 마음 아프겠다라는 생각에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 이듯 다시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봐. 다시 본 웃음 물살. 이렇게 울다가도 다시 웃음을 짓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죠. 진짜 정신적 가치가 중요한 거죠. 뭐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라스트로 이쪽 정리만 할게요. 이쪽은 없는 거, 가난한 거. 이쪽은 이걸 이게 또 영상이라 농담도 거짓말도 못하. 내가 일부러 너희들 좋은지 안 좋은지 본 거야. 내가 일부러 틀리게 한 거야. 이렇게 원래 농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틀렸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어떡하지? 하필이면. 근데 어쨌든 얘들아, 일부러 그런 거야. 이거 세면 순간 잘못 껐어. 뭐 얘기하는지 알지? 이거 잘못 껐어. 이렇게 이쪽이 긍정, 맞지? 응.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쓰죠. 이쪽 가난함을 긍정적으로 혹은 낙천적으로 승화하고 있네요. 근데 나 이거를 보기대로 한번 써볼게. 너무 옛날이잖아. 보기 기억나니? 보기 보고 대답해도 돼. 보기에 이거 뭐라고 쓰고 싶어? 고난을 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복을 보고 찾아도 된다고 얘들아. 우리 이 연습하기 위한 거야 사실 있어. 알고 있지? 너무 유명한 작품이어서 한번 했고요. 우리는 유명한 필수 작품을 공부하자고 이 시간에 있는 건 아니야. 물론 그렇지만 나온 건 해야지. 뭐 1년 동안 나랑 수업하면서 나올 때마다 필수만 해도 그게 필수 거의 다 할 거야. 나올 때마다 중요한 것만. 자, 어쨌든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넘어가세요. 제가 문제 1번 다시 보여드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선지 다시 봐 얘들아.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역설적 표현을 찾아야지 당연히. 하지만 주제의식을 강조해요? 왜 역설법이 사실은 굳이 그냥 말해도 되는 걸 반대 개념까지 들어서 그렇게 복잡하게 역설 표현을 했을 때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싶겠죠. 그러니 당연히 뒤에 주제의식 강조는 물결인 거야. 따라 나오는 선지. 그렇다는 건 역설만 찾으면 됐었다는 거지.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이 중에 이 작품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요? 유명하죠 뭐. 저 배지 선생님한테 수업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1번을 보니까 뒤에는 물결이니까 역설이 있는지 뭐 당연히 역설이 있는 작품이지. 1번이네. 이거 1초밖에 안 걸린다고. 이게 필수 작품의 경우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소리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치? 물론 찾을 수는 있지만. 자, 답은 1번입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3번 선지 보여드리고 갈게요. 나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있었죠. 서리적은 있었지만 뒤에가 물결이 아니었거든. 서리는 있었지만 그게 자기 반성까지는 아니었잖아. 그러니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자, 2번 갑니다. 2번 당연히 체념 같은 거 안 되고. 자, 3번 들어갑니다. 라지 A에 해당하는 건 거의 다였어요. 아까 풀 때 봤니? 물론 7, 8, 나 7, 8은 지웠나 봐. 지웠어도 해. 3번 선지가 가장 유력하긴 했죠. 보이니? 본분에 충실하면서 7월 7석, 즉 만남을 기다리는 성숙한 아주 가장 적절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번, 4번, 5번이 틀린 건 아니야. 2번은 안 되고 세모니까. 그러면 B에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지. B에 가장 적절한 게 희생까지는 아니고요. 그럼 답은 3번밖에 안 나왔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자, 뒷장 넘어갑니다. 또 연습. 얘들아, 온 김에 정말 치열하게 풀었더니 이제 점점 나는 이제 안 틀린다. 이런 느낌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4분 드릴 거예요.
자, 두 편의 시가 기네요. 자, 시가 길 때는 위축되지 마세요. 시가 길수록 문제는 쉽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조건 잘 보시고 자, 준비하세요. 4분 제대입니다. 시작하세요. 네, 찍으세요. 못한 거 있으면 찍으시고. 자, 확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가자. 자, 1번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연관찰, 깨달음, 대화체, 원경, 근경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쨌든 시를 보고 오시든 하시는데 3번 선지를 봐주시면 이런 거는 표현이잖아, 표현. 표현은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찾는데 다시 한번 유사한 어미를 활용한 시행의 종결로, 자, 칠판 종결로 뒤에 통일성은 찾아야 되는 거야. 통일성은 무언가 똑같이 반복돼야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지난 시간에
시가 있는데 시어의 반복으로 라고 해놓고 마을 이랬단 말이야. 이런 걸 통일성이라 볼 수는 없지요. 뭐가 통일돼? 뜬금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은 통일이 아니지만 무언가 계속 똑같이만 반복된다면,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3번 유사한 어미를 활용한, 그러면 어미가 나와야지요. 시행의 종결로, 그러면 시행의 끝에 어미가 나오는 게 계속 똑같아. 어미마다. 그러면 그건 통일인 거지. 이렇게 이럴 때 통일, 저럴 때 통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보여줄게. 자, 가를 갑니다. 가를 갔더니 어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쭉 눈으로 내려요.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삽니다, 비웁니다. 이게 어미잖아. 자, 어미. 그리고 시행의 끝에 있는 거 맞죠? 자, 쭉 어미를 찾습니다. 어미 찾으면 믿습니다. 네, 어미 맞잖아. 비웁니다. 그리고 어미 나와 있는 건 시의 맨 마지막 사랑합니다, 비웁니다. 네, 시행의 끝에마다 어미가 다 비웁니다야. 그럼 통일된 거죠. 다 비웁니다니까 이 소리예요. 자, 나도 마찬가지야. 있었다, 얻다예요. 그 아래에 세 줄인가 내려오면, 쭉 네 줄 내려오면 삐걱거리, 얻다. 하나만 더 찾을게. 뒷장을 넘기시면 왔다. 그리고 뒤에 아마 이게 한 10개인가가 어미가 다 얻다 아니면 얕다. 유사한 어미라고 했으니까 맞죠. 네, 그래서 어미는 다 얻다야. 그러니까 통일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제가 그래서 진짜 찾아봤더니 어미가 다 얻다였는데 딱 한 군데 D를 빨리 찾으시면, A, B, C, D 할 때 D의 아래에서 두 번째 하나만 아니다거든요. 얘는 아니던데, 얘. 근데 알지? 한 10개 정도 속에 하나 정도의 이런 돌출된 약간의 것은 인정. 너희 지난 시간에 나랑 수미상관 기억나? 수미상관 맨 위와 맨 아래여야 되지만 맨 끝에 한 줄 정도 추가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인정. 왜? 어차피 수학 아니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요런 정도는 인정. 그래서 어미 반복 맞아요. 어미가 모두 다 저걸로 똑같다면 그걸 통일성이라고 본다. 정답 3번 맞습니다. 나머지가 답이 안 됐을 거예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은 이 섬진강이라는 시는요, 제가 오늘 분석 안 할 거거든요. 칠판 좋을까봐. 진짜 줄까봐, 영상도. 자, 칠판. 섬진강 15라고 하는 이 시는 얘들아, 연작시야. 섬진강 1부터 있어요. 화가 날 정도로. 1부터 있지만 필수작품이야 라고 하면 섬진강 1 정도? 아니면 하나 더 추가하면 9 정도이지 15는 필수가 아니어서 제가 넘어갈 건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민중시죠. 자, 민중시는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은 보기, 2번에 보기를 봅니다. 그리고 표시하세요. 자, 민중시라고 타이틀을 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기 첫 번째 줄에 있죠. 끈질긴 생명력이라는 표현을 빠뜨리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고 생명력이 끈질겨요, 우리의 민중은. 왜 끈질기다는 표현을 쓰냐면 연약하거든, 자체가. 연약한데 살아남으니까 끈질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보통 대부분 비유를 하면 거의 대부분 풀에 비유하잖아. 그래서 끈질긴 생명력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고, 그 뒤에 있을 겁니다. 민중의 공동체적 정서라고 나와 있을 텐데, 공동체적인 정서,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민중시에서. 다 함께. 이런 표현을 살짝 다르게 연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자주 나오는 선지 표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왜 민중시를 분석할 때 민중의 단어가 나오면 요 부분이 함께 하는 거니까 연대, 공동체 얘기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상징 의미를 찾으라고. 뻔하거든. 민중시는 문제가 그래서 10개까지예요. 너무 뻔해서. 하나 더 밑에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두 줄 내려오시면 농민들의 고된 삶에 대한, 네, 맞아요. 항상 민중시에는요, 고된 삶 혹은 고통스러운 삶 혹은 억압받는 삶의 얘기가 나와요. 민중들의 삶은 항상 힘들어요. 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화자, 우리의 입장은요, 시의 내용이야. 자, 맨 마지막입니다. 그런 삶에 위로를 보낸다, 다른 단어. 위안을 보낸다, 다른 단어. 애정을 가지고 있다, 다른 단어. 마지막입니다. 연민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민중시에 매번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걸 알면 분석하기가 되게 편하거든.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며. 그래서 긍정 부정을 하실 때도, 칠판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하실 때도 우리 민중은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요, 부분은 긍정이죠. 공동체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긍정이죠.
하지만 삶 자체는 너무 힘들게 살아요. 부정이지요. 내 인생은 더 그 속에 그걸 바라보는 화자는 거기에 위로와 위안과 애정을 보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요걸 틀을 가지고 민중시는 분석해라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만 하고 이 작품은 넘어갈게요. 다음에 민중시 나오면 봤지? 기억나지? 공동체적 정서 나왔지? 이러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6개월 이내. 6개월 나보다 졸려? 6개월 빠르거나 아니지? 나보다 6개월이 늦거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 자, 눈 뜨시고, 자, 체크하셨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었어.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 지금 요 내용이 그대로 보기에 있었고요. 그랬을 때 1, 2, 3, 4, 5번 선지를 읽어봤더니 보기에 없는 단어 하나 있었죠? 해서는 안 되는 거? 저 4번 읽을게요. 땅을 향해 몸 다 누인 겨울풀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에서 삶의 고통으로 인해 좌절한, 위에 좌절 내용 없었는데. 도리어 따뜻한 서정적 분위기, 위로, 끈질긴 생명력만 있었지 좌절 같은 내용은 없었는데 보기에 없으니까 답은 4번이요 라고 해도 되지만 되지만 선생님 전 불안했어요. 살짝 보기에 없으니까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약간의 좌절 잠깐 할 수도 있고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따옴표 부분 가서 확인한다. 앞뒤를 이거 잊지 않고 있는 거지. 내가 꼭 보기만 보고 문제 풀어라는 소리는 아닌 거잖아. 풀 수 있으면 풀고 자신 없으면 시를 볼 건데 자, 그 부분 앞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정말 좌절의 이미지가 있는지. 자, 페이지 31페이지 넘어가셔서 위에서부터 5줄 내려오면 있네요. 읽어볼게요. 땅을 향한 겨울풀들의 겨울풀 얘기야. 겨울풀들의 몸 다 누인 이 그리움이요. 그리움이었잖아. 그리움. 몸을 뉘었다는 것만 보고 좌절이라 표현하면 안 되잖아. 겨울풀들의 몸 다 누인이 따옴표였고요. 그것을 그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따뜻한 시선을 보고 있으니 이걸 좌절 운운하면 당연히 안 되지. 정답 4번 맞죠? 이렇게 체크하시라고요. 됐죠? 자, 3번 넘어갑니다. 3번의 작품은요, 제가 오늘 여기서 해드릴 건 3번 나 작품을 해드릴 건데, 이거 나중에 제가 직접 해드릴 건데, 산문하고도 연계가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작품, EBS에 나왔던 거, 그래서 해드릴 건데, 우선 너희는 보기를 읽었어야지. 제가 분석하기 전에 미리 얘기할게요. 분석은 해드릴 거야 하면 답은 나와요. 근데 그러기 전에, 선생님 저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보기를 열심히 읽고, 그리고 나서 1, 2, 3, 4, 5번을 보니까 보기하고 너무 조금 의미가 없는 보기에 유년 시절에 힘들었어요 뭐 이런 내용인데 3번처럼 가족 간의 갈등 이런 내용은 없어서 저 3번 했어요. 혹시나 불안해서 시를 가서 다시 봤더니 거기에 가족끼리 싸운다거나 다투는 내용 없고 갈등 부분 없어서 3번 했어요. 했으면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가점검. 저는 보자마자 그게 답이 안 나와서 저는 시를 보고 풀었어요. 뭐 틀렸어요. 이거는 뭐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되지만 나 이렇게 해서 그냥 3번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나시 들어갑니다. 자, 나시 분석 한번 보여줄게요. 동그라미 세모 연습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품 중요한 작품이에요. 자, 여러분들 필기는 32페이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왠지 알지? 31페이지 조금 읽다 보면 넘어가야 되는데 필기를 31페이지다 하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친절합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32페이지가 편할 것 같아. 32페이지 필기하시고요. 저는 보기 기반으로 긍정 부정하는 연습 보여드릴게요. 보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첫 스타트를 얘기를 했냐면 그 후에 그림이 있대요. 뭐냐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유년 시절을 회상한다 라고 나왔거든요. 맞지? 정말 유년 시절 회상인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줄을 읽어보니 우리들도 그렇게 둘러앉아 그렇게 지시어 쓰고 있잖아. 즉 우리들도 그렇게 이렇게 그림처럼 얘 보고 해석한 거잖아.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먹곤 했지요. 했었다 과거형이잖아. 그러니까 회상 맞죠. 얘가 회상의 이미지니까 이 그림을 보고 떠올려서 회상을 했어요 라고 할 때 보통 이런 거를 회상 매개체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 거지. 무언가를 보고 떠올렸으니까. 그래서 회상 매개체고요. 그걸 통해서 회상했죠. 생각해봐 얘들아. 삶은 감자는 다양한 이미지야.
뭐 너희들도 삶은 감자 좋아하는 학생, 싫어하는 학생에 따라 긍정, 부정은 다르지만 난 이걸 보자마자 무조건 삶은 감자, 세모 했다면 왜 그랬겠어? 보기에서 분명히 유년 시절에 회상이 고단하고 노동에 지치고 고통스러운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1, 2, 3, 4, 5번 선지를 보니까 살짝 가난하다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해서 노동을 했어야 하고 그런 지친이 머릿속에 개념으로 팁으로 들어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대신에 감자를 먹었어야 돼요. 맛있어서 간식으로 먹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 가난함 혹은 고통스러움, 세모가 이렇게 바로 나왔어야 된다는 거야. 동그라미 세모 연습이야. 낯선식. 계속 읽을게요. 불빛 흐린. 언제나 불빛 흐린 저녁 식탁이요. 누구의 손 하나만 잘못 넣어도 막 삐걱거려요.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잖아. 어차피 나는 부정할 거야. 왜냐면 이미 유년 시절 얘기는 부정이었기 때문에 불빛이 흐린이라든가 손 하나만 잘못 노려도 삐걱거렸다를 저는 무조건 세모를 할 겁니다만, 무조건 세모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그래도 상징 의미를 찾자면 뭔가 불빛이 흐려요. 왜? 전구 같은 거 제대로 못 깔았겠지, 가난하니까. 그리고 어두워 뭔가 침울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싶었을 것이고, 손가락 하나만 잘못 놔도 삐걱거려. 짜증나. 왜 이렇게 자꾸 소리가 나? 또 소리가 나. 자꾸만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어. 시끄러운데 소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불안감이 느껴지죠. 불안함. 여기에 하나 더 삐걱거렸다니까 청각적 심상이 쓰였습니다. 이런 거 뭐 표현법으로 계속 연습하시는 거고요. 저 계속 연습할게요. 듣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만 셋째 양반이 언제고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자, 요거 이따 해줄 거야. 잘 삶아진 굵은 감자알처럼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자, 마디 굵은 손. 이게 그냥 원래 손가락이 마디가 굵어였으면 굳이 왜 썼겠니? 보통 노동을 많이 하는 손을 마디가 굵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 마디 굵은 손은요, 노동 때문에. 노동이란 단어가 보기에 있었으니까. 계속 그 손처럼 서걱서걱 흙을 파고 나가는 삽질 소리는요, 꿈속에서도 들려요. 삽질 소리는 꿈속에서조차, 즉 매일 해야 되니까. 이 꿈에서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매일 해야 되니까. 삽질 소리, 삽이 뭔지 알지 얘들아? 실제로 왜 흙 파는 삽, 그거 얘기하는 거야. 나 질문 하나 해볼까, 이 시점에서? 우리 배운 거예요. 배운 걸 기억하는 게 우린 중요하다 그랬어. 흙 파는 삽이야. 그럼 이 삽은, 삽질이라든가 삽은 일상 용어입니까? 일상적인 용어잖아. 생활 용어잖아. 질문 하나 더 들어갈게요. 일상적이고 생활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구체적이다라는 표현 따라오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 그거 배웠잖아. 내가 그거 기억해라. 선지에 잘 나온다. 보여줄까? 다시 볼까요? 자, 뒷장 잠깐 넘겨봐. 3번 문제에서 4번 선지 잠깐 보세요. 4번 선지.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삽질 얘기가 나왔죠?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가난했던 시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삽질 때문에. 구체화한 거 맞고요. 타고난 사람이야. 타고났어. 즉 고된 노동을 숙명적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맞지요. 그러니 4번 선지는 맞는 거야. 이렇게 선지에 지금 보기에 없어도 스스로 풀 수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소리예요. 자, 어찌됐거나 자, 칠판 다시 돌아와서 동그라미 세모합니다. 세모였어야 되고요. 어찌됐건 노동으로 지친 혹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종 아니야. 자, 그리고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건 아니. 그지. 어떻게 사람들이 삽질을 다 잘하겠니? 특히 애들은 못할 테고. 하지만 우리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삽질을 타고났다는 게 아니야. 삽질을 해야 할 운명을 타고나서 못해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요. 그러다가 새벽에는, 자 봐봐. 새벽에는 저 칸이 없어서 옆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쭉 이어서 쓰시면 좋아요. 그러다가 새벽에는요, 빗줄기가 조금씩 창문을 두드렸어요. 자, 빗줄기 나오기 시작했고요. 보기 기억나니? 보기에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자, 전반부까지는 이쪽이 전반부였겠죠. 전반부까지는 노동, 고됨, 고통의 얘기였고요. 유년 시절. 자, 후반부에 와서는, 저 후반부를 미리 쓸게요. 자, 후반부에 와서는 비가 내리면서 상황,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위기를 전환시킨다고 그랬거든. 항상 시에서 전환된다라고 얘기하면 부정에서 이제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빗줄기를 두드렸는데 제일 부드러웠다. 끝났네.
끝났네. 얘 동그라. 그런데 잘 들어. 그런데 혹여 보기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거든 얘들아. 보기가 없으면 너희가 찾았어야 돼. 선생님, 빗줄기가 부드럽다는 것만 가지고 꼭 동그라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빗줄기가 부드러운 게 싫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 꼭 동그라미를 할 수 없어? 그래서 뒤를 보니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고 믿었다. 오늘은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 이런 단어를 보니까 아 동그라미 맞네 이러고 너희가 스스로 찾았어야 된다고요. 어찌됐건 빗줄기 때문에 새싹들이 돋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새싹하면 희망, 꿈 이런 표현을 하잖아. 이제는 뭔가 좀 편한 희망, 빗줄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변했죠. 장면, 분위기 바뀐 거 확실히 맞죠. 그래서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돼서 식구들은요 목욕탕에 가고 싶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을 봅니다. 자, 내가 능력을 봅니다 하고 질문할 땐 대답하려고 노력. 그래야 실력 키워져. 자, 목욕탕. 왔어요 아직. 네. 이거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질문해봐. 말씀하신 목욕탕 같은 거는 일상 용어 맞니? 네, 이런 거. 시적인 용어 말고 막 세련되지 않은 일상에 막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일상 용어예요. 자, 진짜 물어볼게요. 동그라미 하고 싶어? 세모 하고 싶어? 목욕탕을? 동그라미. 뭐 목욕탕의 이미지는 요즘 이미지는 세모 아니야? 바이러스 퍼지는 거? 그렇지만 목욕탕에 가고 싶었다고 하잖아. 하자 입장. 자, 동그라미. 이제 진짜 질문 또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될까? 이걸 한번 써봐라고 묻고 싶어요. 보기에서는 딱히 얘기를 안 줬어요. 보기에서 목욕탕 이미지에 대해서 주지 않았거든. 장면 전환만 얘기를 했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문에서 찾아야겠네. 자, 목욕탕의 이미지를, 상징 의미를 어떤 단어를 사용해 쓰고 싶어? 앞뒤를 보셔야죠. 한번 찍어봐.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저 이제 자습서도 써. 이런 수준이거든. 자, 뭐 쓰고 싶어? 뭐 단어를 풀어 쓰셔도 상관없고요. 말로 설명해도 상관없어. 이 목욕탕은 어떤 이미지? 앞뒤 보고. 앞뒤라고 해봤자 넓지도 않아. 휴식. 그렇죠. 쉬고 싶었잖아. 이젠 쉬어도 되리라. 목욕탕에 가고 싶었어요. 앞뒤 보고. 내가 이걸 굳이 너희들한테 왜 이렇게 질문한 줄 아니? 출제자가 그거 보고 이걸 가지고 선지 만들 거거든. 휴식의 이미지며 그러면 우리는 앞뒤 보고 네 맞아요 틀려요 대답해야 되거든. 근데 심지어는 얘 대답한 거지. 심지어 내가 만들 수 있을 정도면 끝난 거지 문제풀이는. 무슨 말인지 알지? 앞뒤 보고. 문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휴식의 이미지. 자, 긍정. 표현법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어.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났겠죠. 그 두드리는 소리가 제일 부드러웠어요. 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뭐 하라고 해야 돼? 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청각의 부드러웠어요. 촉각합니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자, 요거 필기하셨으면 작품은 끝났는데 작품에서 요거 지울게. 여러분들하고 놓친 거 하나만 제가 필기 때문에 뺀 거 하나만 할게요. 예를 들면 중간에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서걱서걱 있었어요. 삽질 소리 할 때. 얘들아 이거 뭐야? 표현상 특징으로 음성상징어. 저 이제 음성이라고 써요. 음성상징어 이제 고를 수 있어야지.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음성상징어 중에서 의성어죠. 구체적으로 의성어예요 해도 되고. 소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청각적 심상이 쓰였네요 해도 되고. 표현법은 계속 연습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만 아까 했던 거.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어요. 뭐해? 노동해. 삽질해. 해야 돼. 그러니까 삽질과 이건 타고난 숙명이자 운명 같은 거. 문제지만 드려요? 할 수밖에 없어. 우린 가난을 타고났어. 이거.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시를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소설하고 연기할 때라도 혹시 알아야 돼서 이게 EBS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구들이 말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근데 다만 셋째 형만은요 떠날 길을 보고 있었어요. 셋째 형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냥 조용히 먹어. 아, 또 내일 노동해야 되고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셋째 엄마는 언젠간 내가 이놈의 집구서 이런 가난함을 내가 떠나리라 라고 떠날 기회를 엿봤어요. 두 개가 대조됩니다. 이거는 내용이 모를까봐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식구들은 그저 그냥 수명이지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근데 힘들지만 뭐. 하지만 셋째 형은 언젠가 떠나고 말리라. 저항. 일반적인 가족들과 셋째 형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 건 맞지만 이들이 서로 의견 대립이나 싸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가족 간의 불화, 갈등이라는 표현까지는 앞뒤 어디에도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맞고요. 어쨌든 요거 보는 연습.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답은 매우 3번의 선지, 다른 선지는 쉬웠을 거야. 자, 이제 라스트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3편. 내가 매번 두 지문 해가지고 오늘 지금 끝났으려니라는 어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급 실망을 했겠지만 하나를 덜어가는 그냥 기쁨을 가지셔야죠. 시간 이제 처음에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 좀 여유 있어서 3편, 3지문 갑니다. 36페이지. 얘는 지문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4분 드려볼게요. 한번. 21년 고성관. 네, 마지막이다. 오늘의 마지막. 다 맞아보자. 자, 준비하시고. 모의고사 외부. 준비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세요. 5까지는 있으니까.
자, 찍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작품 찍었어. 한번 답 보고 가자. 답 보고 작품 하나만 해드릴 거예요. 자, 1번 들어갑니다. 가와나의 표현상 특징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아는 거 골라야 되니까 나머지는 적절할 테니까 하나씩 퉁퉁퉁 쳐가면서 확인은 해주셔야죠. 예를 들면 1번 가는 시행의 길이 조절로. 그렇죠. 눈으로 봐도 길이가 조절됐어. 눈으로 봐도 길이가 조절됐다는 건 길이 조절로 뒤에 시각적 효과를 높여서 내 눈으로 보여지니까 강조되는 거 당연히 물결이겠죠. 웬만하면 알잖아. 강조는 거의 이제 현대시에서 표현상 특징상 물결이겠구나. 자, 두 번째, 명사 종결 시행을 활용하여 자, 칠판 봅니다. 나 지난 시간에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기억나는지 다시 한번 봐봐. 불완전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기억나니? 미완결의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심지어 여기에 명사로 마무리하여 제가 넣으면서 뒤에 물결을 뭐라고 했냐면 여운을 주고 있다. 이거 기억나? 여운을 주는 의미가 뭔지 알지, 얘들아?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딱 떨어지게 말을 했어야지. 이렇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고 명사로 끝나거나 불완전하니까 이 뒤에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 라고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 여운을 준다는 건 딱 떨어지지 않아요. 즉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도 당연히 물결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명사 종결 시행인지를 찾을 거야. 명사 종결 시행 있어요. 오후, 방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맞고요. 3번 모순 형용을 사용한 칠판 모순 형용 보여드릴게요. 이제 원래 모순 형용은요. 칠판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역설법을 설명한 바가 있어요. 긍정과 부정 등 반대 개념이 같이 있으면 역설이다. 기억하지? 역설 중에 또 하나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요즘은 이걸 굳이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역설법 중에서 얘가 모순 형용 맞니? 이렇게 질문할 생각 자체가 없어 얘들아. 즉 무슨 말이냐면 모순 형용을 찾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역설법을 찾으세요 하고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물론 모순 형용 설명은 해줄게. 어떤 게 모순 형용이냐면 역설법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한 역설법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대표적인 거 찬란한 슬픔 이렇게 수식하는데 모순이 된 거. 찬란한 긍정인데 그걸 슬프다고 얘기하네 부정이라고 얘기하네 이렇게 수식하는데 모순이 된 걸 우리는 모순 형용이라고 하지만 이걸 막 구분하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 그냥 역설법 찾으세요 보시면 됩니다. 됐지? 찾아보고 갈까요? 이게 아마 3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있었어요. 두 번째 줄에 아름다운 고뇌 이런 거 맞지? 긍정인데 고뇌 무슨 형용 있었는데 그냥 역설법 찾아 얘들아. 그래도 돼. 역설법 찾아. 역설법은 우리 배운 바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있어요. 그리고 5번에 시어나 19반복 있죠. 많아요. 아주 많아요. 뭐 뒤에 정서, 고조가 강조, 부가 같은 말이니까 반복만 찾으면 되니까 있어요. 그렇다면 답은 4번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체크.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찾았는지 확인.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 여러분들이 읽었다는 전제하에 전 맨 마지막 문장만 밑줄 그어볼게요. 자, 맨 마지막 문장 밑줄. 이러한 반성은 우리에게 윤리적 반응이나 연대를 요청하는 사회 약자들에 대해 관심과 책임의식을 촉구한다. 읽었어요? 다시. 윤리적 반응이라든가 우리에게 연대를 요청한다든가 내가 아까 연대 얘기해줬죠? 다 함께, 같이, 함께 공동체 이걸 읽었다면 답은 무조건 2번이어야지요. 그치? 그렇게 찾는 거야. 원래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 2번에 봐주시면 공동체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아니에요. 보기를 봐서도 틀렸지만 얘들아 그거 하나 알아도 고교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 속에서 얘들아 공동체 안 돼, 공동체 아니고 개인이어야 돼 이런 원칙은 없어요. 그걸 줄 수가 없어 너희들한테. 무조건 공동체야. 공동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현대시가. 그러니 2번은 그것만 봐도 답이 틀린 겁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3번 들어갑니다. 3번은 제가 이제 오늘은 이해를 안 할 건 이 문정인 시인 거는요 워낙 낯선 작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 EBS에 나왔던 작품 EBS에서도 그렇고 문정인 시 거는 나올 때마다 낯선 작품이 계속 올라와요. 이유가 딱 하나야. 잘 들어. 이유가 딱 하나야. 문정인 시인은 80% 이상. 근데 이제껏 낯선 시로 나온 것들은 거의 100%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완벽한 세모예요. 그래서 딱히 필수를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거나 던져도 돼. 왜? 그냥 세모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세모. 단어로 치자면 죽음, 절망, 좌절 이런 거. 우울, 불안. 보기가 다 그거잖아, 얘들아. 그냥 다 이런 거예요. 이걸 팁으로 알아두면 되게 편해요, 문정희 시인 거는. 그래서 그냥 이 시인은 그냥 이렇게 보면 돼. 라고 하시고 저는 읽었다는 전제의 맨 마지막 문장만 밑줄 긋습니다. 복이요. 복의 맨 마지막 문장 밑줄 그세요. 인간의 고뇌와 복이, 절망, 더 나아가서요, 죽음에 대한 통찰까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 읽으셨다면 5번 안 되죠? 자, 5번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게 극복 의지인데, 얘들아. 극복 의지 같은 게 복이 어딨어. 긍정인데 의지는 그러니까 안 돼요. 하지만 아까 했던 얘기 또 할게. 하지만 선생님 전 불안했어요. 불안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따옴표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한 잔의 독주와 먼 이별이야. 여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길 갑니다. 자, 갈게요. 자, 시 38페이지 가셔서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읽어봅니다. 그는 내게 한 잔의 독주를 권하며 또 하나의 먼 이별을 예비시킨다 라고 했어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고민속거군요. 이별 중에서 먼 이별은 뭐지? 그러니까 이별은 이별인데 멀어. 영원해. 이렇게 끝없는 이별 같은 거. 죽음. 그렇죠. 왜? 우린 보기를 봤으니까. 보기를 안 본 상태에서 이거 죽음이요 라고 할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그렇지만 우린 보기를 봤으니까 먼 이별, 영영한 이별. 이거 죽음. 하나 더. 그렇게 죽음을 준비시킨다고요. 자, 먼 이별을 예비시킨다에다 밑줄을 그시고 얘를 서술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에 대한 뭐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환기. 그 다음에 또 안심 나 안 들렸어. 암시 좋죠. 죽음에 대한 암시. 예비 준비시켜. 언젠간 죽을 거야.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이거 보기의 단어로. 죽음에 대한 통찰. 그렇죠. 죽음은 언젠가 와. 예비시킨다는 거예요. 준비시켜. 죽음은 언제 나오니까. 자, 죽음을 준비시킨다고 했지 죽음을 극복하고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가서 보는 거야. 이렇게 가서. 죽음에 대한 통찰까지 못 찾았어도 돼. 어차피 그게 서술하라고 나오지도 않잖아. 벗어나려고 했니? 아니면 준비했니? 그것만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준비했으니까 답은 5번이요. 됐지? 가서 확인하시는 절차 거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다 풀었어요. 이렇게. 자, 풀었지만 가작품은 봐둬야 돼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작품만 보여드리고 저 수업 마무리할게요. 쉬운 작품입니다. 자, 36페이지 들어갈게요. 사회적 약자이긴 건 알지? 자, 식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향한, 자, 이것만 빨리 할게. 자, 교인을 동그라미 할까 세모할까 좀 갈등은 됐어요. 왜냐?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 근데 인류의 죄에서 눈 돌린 죄악을 향한, 죄악이잖아. 죄악. 이때쯤부터 느낌이 이상했는데 뒤에 금세기 죄악을 향한, 인류의 호의호식을 향한, 인간의 증오심을 향한, 그래서 결국 우리들을 향한, 결국 나를 향한이라고 했어. 제가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보기에 일부러 시행은 이렇게 배열을 했고요. 찍으세요. 자, 여기 뭐뭐를 향한 아까 얘기했잖아. 유사한 구조잖아. 유사한 식구가 구조가 나열되고 있으면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럼 동그라미 해야 돼, 세모 해야 돼, 모두 다? 세모해야죠. 보기를 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죄악, 증오 뭐 이런 거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가장 애매했던 건 사실 첫 번째야. 아니, 식사, 감사, 기도 드리는 교인이 뭘 잘못하고 얼마나 잘못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것으로 봤어야 되니까 우리는 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을 굳이 찾자면 그런 거지. 나만 생각하는. 저 오늘도 제가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감사만 하는 조금 이기적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세모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계속. 그래서 나를 향한까지 갔다면 나에 대한 자기 반성, 요게 보기 내용이었잖아. 반성하기 위해서 나조차도. 자, 요거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시행의 길이 조절이라고 했나요? 시행의 길이 조절.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의도적인 시행, 배열을 통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선지에. 그리고 이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짧아지는 시행, 배열을 통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뭐뭐를 향한, 뭐뭐를 향한, 뭐뭐를 향한 열거법, 반복법도 쓰였네요. 얘는 찾을 수 있으시기만 하면 되고요. 요런 거, 요거 표현들, 이런 표현들. 선지의 가속, 요런 걸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구나는 기억해 두시면 편할 겁니다. 전 옆에다 쓰지만 여러분은 그냥 쭉 이어 쓰세요. 소말리아 한 어린이의 오체투지예가. 어린이가 오체투지가 뭔지 그 밑에 있어. 오체투지를 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내용은 아닐 거야. 배고파 마른 거 봐라, 손주. 너무 배고파 쓰러져 있는 어린이. 그걸 보고 나를 얼어붙게. 내가 충격을 받았죠. 자정이 넘어 취한 채 귀가다가 주택가 골목에서 음식물을 개운 내가 나 지금 뭐 하는지 봤니 얘들아? 음식물을 개워내고 있다. 야. 음식물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어린이가 있는데 나는 먹은 거 개워내고 있잖아. 얼마나 먹고 살기가 편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인물, 나로부터 출발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부정적인 거라고. 너무 편하니까.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 줄 줄을 모르잖아. 지금 대조적인 상황이죠. 우리의 어린이여, 먹고 살 게 없는 사회적인 약자. 이들한테 관심을 갖자, 연대해서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보기의 내용이었잖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반성한다가 답이 아니라 내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읽으면 결국 이 까만 생명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끝났어요. 나 대체 무슨 짓이야? 무엇을 하는 거야? 나 뭐 하는 거야? 무엇을 하고 그냥 끝났다면 우리 배운 거 연습해요. 이런 걸 불완전한 문장으로 혹은 미완결의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배운 거잖아. 혹은 여운을 주고 있다. 하나 더 해요. 자기 반성을 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자기 반성이죠. 나 대체 뭔 짓을 하는 거야? 나 뭐 하는 거니 지금? 나 왜 이러니? 이렇게. 긍정, 부정. 그걸 긍정이야 부정이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두 개 대조됐다는 거, 이 시는 좀 알아둬야 돼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부정을 했다면 아까 선지들 중에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이게 어디 있었냐면 5번 선지에 있었고요. 2번에 5번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이라는 미완결의 시행을 시로 시상을 종결한 것이요. 네, 맞죠. 시상 종결은 시의 맨 끝이어야 되니까. 사실 속 이미지가 불러일으키는 연대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렇죠, 자기 자신, 화자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식. 물론 보기에는 자조란 말이 없었거든. 하지만 나 대체 뭐 하는 거니? 나 왜 이러니? 라고 자기 자신을 비웃거나 반성할 때 우리는 자조적이다 라는 표현 쓰고, 자조적은 부정적일 때 쓰는 표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라는 선지로 보셔야죠. 이렇게 연습하는 거. 됐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오늘 지문 3개 하니까 벅차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20분 쉬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